내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시작은 정비로 해도 끝을 정비로 하면 안 되거든. 정비로 시작해서 다른 걸로 끝나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끝까지 정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문제야. 이 지금 취업하겠다는 애들이 정비로 들어가서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 근데 그렇게 정비로도 시작을 해서 다른 걸로 끝날 상황이면 지금 뭐 가리는 게 어딨어. 정비랑 상관없는 것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업이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어디서 이제 영업해서 주문 받아갖고 와갖고 직접 만드는 거야. 설계하고 만들어갖고 납품을 해. 납품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고 이제 걔네 둘이 거기서 일할 때 내가 다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만들기를 잘못 만들어. 거기에 하드웨어 전문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갖다 뜯어 맞춰갖고 막 갈아서 만들고 막 이러니까. 셀프 만들 때는 뭐 좀. 새 것 때는 괜찮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진동이 일어나갖고 야 그거 며칠 안 가서 그거 이렇게 날아갈 거야. 뭐 부서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아까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계들은 정말 기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뤄야 되는 기계잖아. 네. 그 사람들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화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비용을 받고 유지 관리를 해줘야 돼. 니네 납품만 하고 유지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해? 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할 건 여기까지. 요 다음부터 요 내용은 네가 직접 그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되 신뢰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해.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소문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결함이 많은데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요즘 다 저희도 아는데 영업사한테 말 안 하는 것들도 많아요. 너무 좋은 기계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근데 유지 관리도 일정 부분 되면서 나한테 소득도 와야 되는 이런 이제 참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원래는 QC에서 하는 건가요? 어느 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QC에서 원래는 설계부터 그걸 해야 돼. 아, 그래요? 설계부터 설계가 그게 잘못됐네.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야. 그게. 아, 그래요? 설계가 완벽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문제가 뭐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있어. 근데 하드웨어 전문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서 되면 뭐 되지, 뭐 안 되면 뭐, 뭐 어차피 납품하는 그쪽도 하드웨어 기계를 모르니까 작동만 되면 되거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나서 나도 전기 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늘 예상했던 게 이제 그럼 전기 전자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 이게. 그래서 그럼 이거 어디를 어떻게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고민인 거야. 뭐 아니나 달라 그런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미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전공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전기 전자가 중요한 건 알겠다.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뭘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그때도. 예전에 공학 공부하듯이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이론 공부하듯이 그렇게 막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전자 그러면 부품까지 다 공부했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전자 관련된 공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지는 다루는 기계들의 전자 부품의 최소 단위. 지금 너희가 만지는 기계 장치들의 전자 부품 최소 단위는 그냥 작은 모듈일 거야, 모듈. 그 모듈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부품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그치? 모듈 내지는 PCB. PCB 패널을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하느냐. PCB 카드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 네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장비들도 모듈을 교체하는 걸로 끝내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일 거라는 거지. 그게 오히려 지금 너 언급했던 그 너희 시설, 그 도어를 여닫고 만약에 비상시에 자동으로 뭐 개폐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시스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 간단하니까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치?
모르는 걸 카페에다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공유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너 스스로한테도 공부도 더 잘 될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은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야의 경력을 조금씩 더 씌워가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네가 이제 본업에서 쌓았던 경력 외에 네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채워야 하는 시간으로 지금은 더 보내는 부분이 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성교제 부분이나 나중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것들을 챙겨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직업 혹은 뭐 업무적인 지식 이것들에만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난 좀 우려가 되는 거지. 일반 민간 조금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나의 보직에만 10년이 있었던 거랑 같거든. 근데 대기업 안에서 하나의 보직에만 10년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요즘 시대에는 과거하고 달라서 한 가지 일만 10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생기는데, 민간 기업에서 10년을 한 보직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로 나 이번에 좀 보직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너처럼 보직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 연관 부서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자꾸 벌이거든. 아니면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취미 활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할 건 하니까 할 건 하거든. 직접 만나고 대규모로 모이기는 어려워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기는 해.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알아야 재밌거든. 모르면 재미없잖아. 근데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재미없는 상황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재미없어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이게 재미있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노력을 좀 투자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법한 위치까지는 좀 더 해봐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만 해보고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나중에 좀 더 가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도 이거는 재미있겠다 없겠다 이것도 이제 판단이 되거든. 뭐 그런 개념으로라도 젊은 시절에 좀 경험치를 올려놓는 게 도움이 돼. 취미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해보라 이거야. 별도로 공부를 했었어 그것도. 여성들의 화장품까지. 뭐 내가 좋아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내가 향수는 내가 또 좋아했거든. 근데 향수만 좋아할 게 아니구나.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여자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가방, 뭐 이런 것들, 신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대화가 되겠더라. 그래서 여성 잡지를 내가 정기 구독을 한 적도 있어. 몇 년을 봤어. 문학 잡지 한 권, 뭐 남성지 하나, 여성지 하나, 뭐 자동차 기계 관련된 잡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잡지를 정기 구독을 했었지. 그래서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많은 걸 알게 되면서 나중에 여성들하고 대화할 때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됐지. 그런 것도 팁이고.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돼 있기는 하나, 본인이 관심 없으면 안 보게 되니까. 하고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고르고, 가방을 고르고, 옷을 고르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눌 수 없다라는 게 또 이게 굉장히 큰 슬픔이기도 한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거, 기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여자들이 너무 몰라. 이 아이씨, 내 아내 앞에서 이 얘기를 못하네? 답답해. 이거 똑같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 이거 대표적으로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들, 뭐 청소기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해주고 아내가 잘 이상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남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런 걸 해주면서 아내는 또 좋아하고, 주기적으로 뭐 냉장고 다 드러내서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밥솥 같은 거 이거 청소하기 정말 또 여기서 판매 사원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쉽게 유도가 되거든.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거 사러 가면 이게 자기한테 필요 없는데도 아우 이뻐 그래서 사버려. 근데 사놓고 또 후회하는 거야. 아, 나 똑같은 사이즈 가방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후회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야, 여보, 이 사이즈는 당신이 이미 있다. 이런 비슷한 색깔도 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다르게 하거나 컬러를 조금 다른 거, 아니면 소재를 좀 다른 거, 이렇게 이제 구매하는 게 나중에 좀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내가 자꾸 옆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영업사원이 그쪽으로 또 이렇게 살짝 몰아. 그러면 또 이렇게 사다 보면 나중에 또 그게 또 맞다라고 인정을 해. 그래서 정말 고가의 제품들, 옷도 싸구려는 저렴한 옷 같은 거 구할 때는 안 따라가고, 좀 굉장히 고가의 옷들 사러 갈 때 있잖아. 뭐, 그런 옷 사러 갈 때는 내가 쫓아가. 그 아내도 날 불러. 그러니까 같이 가, 그럴 때는. 같이 가. 그러면 부부 간에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대화를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거꾸로 내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쓰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굳이 아내한테 사다 달라고 그래. 근데 구체적으로 집어로 주질 않아. 뭐 남자들이 아무거나 발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대충 이런 용도로 바를 거니까 이런 용도를 사오세요. 그리고 딱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해. 그러면 본인이 가서 남자 화장품 쭉 들여다보고 이거 어떻게 저것도 알아보고 적당한 거 사갖고 그럼 난 그냥 발라. 대신 기준을 딱 정해주지. 이 정도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와이프는 남자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 거꾸로 여성용품이나 내 아내가 쓰는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에 관심 가져서 뭐 화장품은 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지, 뭐 하다못해 샴푸 이런 것도 화학약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많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가족을 위해서 요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요리 도구나 뭐 요리 재료 이런 거 구할 때도 이 섬유가 다 다르잖아. 어떤 섬유에 무슨 세제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빨래해야 되고 세탁기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여자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뭘 사갖고 왔을 때 뭐 옷을 잘못 골랐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옷을 사갖고 왔는데 이거 세탁기에 돌려도 돼? 안 돼? 이런 거부터, 세제는 뭘 써야 돼? 이런 걸 나한테 다 물어. 지금도 물어, 나한테. 그럼 내가 다 설명을 해주지. 근데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물이 빠지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요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하지.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애야. 넌 그걸 그냥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걔가 너를 비난할 목적으로 너한테 애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애거든. 그냥 그게 저 사람의 의사 표현 방식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면 넌 그게 불만이 되는 거고, 그 전제 뒤에 뭐가 있냐면 지금 너랑 나랑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답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 생각이 불만을 만들어. 서로 불만을 만들어. 그게 아니야. 걔는 원래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애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이런 말을 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기분 나쁠 게 없어. 뭐 내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어딜 가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이야?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줘. 내일 아침 며칠 출발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그러면 내가 또 나갈 때 미리 시동 걸 때 그러면 몇 분에 출발? 그럼 딱 얘기해주고 내가 미리 나가서 딱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딱 그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 그 와이프도 나한테 맞춰줘, 일정 부분. 그럼 나도 아내한테 맞춰줘야지. 그치?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와이프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면 와이프도 나한테 맞춰주려고 일정 부분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애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라고 내 머릿속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거 애 키울 때도 똑같아. 아이가 어디 가서 이상한 말을 배우고 갖고 와서 아빠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너희 새끼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걔가 그 말을 내 앞에서만 안 해. 맞아요.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지, 이거. 같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난 이렇게 해석이 돼. 그거 맞아?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게 맞는다면 상관없는데 아니라면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해주면 돼. 그걸 금방 안 고쳐져. 그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도 조금씩 노력을 해서 그럼 바뀌어. 어렵지 않아.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바꾸게 돼.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해버리면 이건 비난밖에 안 되거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돼.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러다가 점점점 문제를 키워. 그러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작을 때 자꾸 문제를 드러내서 이야기해서 풀고 서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의사소통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연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40대 남자 둘이 얘기해도 의사소통 어려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남연대 어떻게 이게 아이고 어려운 거야 당연히. 계속 그게 무슨 뜻인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았을 때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알아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게 애정인데. 그지?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이거는 부부 사이가 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뭐 자식관계는 마찬가지고 이게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들끼리는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굳이 구구절절 말 안 해도 와서 툭 한마디 치면 끝나잖아. 그런 관계. 그게 부부 사이에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정말 많은 걸 나눠야 돼, 서로. 나도 말해야 되고, 그치? 자기는 말 안 하면서 왜 그걸 말해야 안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말해야 되는 거야. 여자도 남자 마음 몰라.